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윤동한 서울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통에 관여를 하면서 우리 한태숙 여성위원장께서 이런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계선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흔히들 그래 누구나 비슷한 얘기 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다 싶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여성분 부분을 소개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성들한테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임당 신시, 난설헌, 그렇지 우리가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 때는 여성들한테 이름을 주면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름이 없이 늘 지금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도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초계 변시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은 근데 고려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들한테도 재산권도 보내주고 이름도 있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선을 만드는 적에 건국을 기획하는 분이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를 하겠다는 그런 기획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없어진 건 절대 아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되면서 바로 여성 참정권이 건국하면서 있는 나라가 정말 드뭅니다. 영국도 여성 참정권이 이게 마이크가 시원찮나 사람이 시원찮나 여성 참정권이 1970년대에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돼서 이제 이루어질 정도니까 우리는 건국하면서 바로 여성 참정권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우리 이제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 여성들이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 조선 때 이제 여성들 하면 사임당 심심을 생각하잖아요. 이름이 없고 사임당 신시. 그래도 거기는 당호라도 썼고 그다음 이제 이 한석봉 선생의 어머님도 어머니시. 그다음에도 성함이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데. 이순신 장군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지. 제가 이제 이순신 공부하면서 어머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못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기억하시면 용기도 갖고 삶에 도움도 되고 또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 한 건 아시잖아요. 네. 맹자 어머니가 세 번 이사 갔다 그러고 이순신 어머니도 세 번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생각에서 가까운 자리입니다. 지금 이게 명부와 돌인데 이 정도 위치인데 옛날 지도로는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아마 거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순신 생가가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데입니다. 이 지도하고 비교해 보시고 나면 이게 명부와 돌이고 이 정도가 명부와 돌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가 근천동에 이순신 생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순신이 어릴 때 뛰어놀고 하던 그 위치에 와가 계십니다. 이게 생가터라고 명복장 앞에 가면 좀 많은 돌 표식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서울서 태어났습니다. 자, 서울서 태어난 거 아시는, 모르셨던 분도 있죠? 예. 손들 필요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물으면 서울서 태어나실 줄 잘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충청도가 고향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서 태어나셔서 10살까지 여기 사시다가 어머니가 데리고 저 아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지금 이순신 장군이 고택이란데 400년 역사 물론 중간에 개보수했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현중사 안에 가면 사실은 이 집은 이제 이순신의 처갓집입니다. 이순신 부인이 상주방 씨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순신 어머니가 부인이 상주방 씨입니다. 상주방 씨 직접. 좋다. 옛날에는 장가를 갔잖아요. 네. 장가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처갓집. 처갓집입니다. 장가라는 게 장인집을 얘기하거든요. 장인집에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결혼하면 장인집에 가는 게 같다고 해서 그래 장가 간다. 시집가. 몇 년을 이제 사느냐면 기본적으로 3년을 민주적으로 살아야 돼요. 3년 살고 나서 3년이라는 개념이 몇 시간인지 하면 잃어보면 됩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아기가 제발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으려면 한 3년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년 네, 3년 후에는 이제 집에 가도 좋다. 같으면 가고 안 그러면 그 같이 살아도 좋다.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하회에 가면 60대를 사는 마을이잖아요. 양동에는 20대를 사는 마을인데 그게 원래는 이제 처갓집이었습니다. 그분들 처갓집이었습니다. 양동도 이제 이 시들이 이제 살았지만 원래 처가는 권씨였는데 지금도 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권씨들 마을이고 이쪽은 이시들 마을인데 한 마을에 같이 사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회 가보셨죠? 네. 하회도 그게 이제 유시들 마을인데 유시 집에 장가를 그 집에 장가를 왔습니다. 원래는 권씨 집에 유시들이 이제 장가를 와서 그 집에서 이제 덕성을 하고 또 그다음 장가 오면 자연히 남자 성을 따르게 돼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권씨 마을에 점점 유시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유시가 많아지니까 유시 마을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가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괜찮다라는 편하게 드시고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삼천지교라고 세 번 이사를 가는데 서울 계시다가 충청도로 갔잖아요. 그다음 이제 임남대는 여수에 어머님 혼자 가셔서 한 6년을 계셨습니다. 우리가 맹자 어머니 세 번 이사 가서 맹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 이사 간 게 어딘지 아시잖아요. 원래 시장터 갔다가 상가터에 갔다가 상가 옆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 옆에 가서 맹자가 학교 다니는 걸 보고 배워서 이제 했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정도 이사 갔다라는 그게 때문에 이제 백모 삼천 세 번 이사를 갔던 그런 교육이다 삼천지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도 이제 지금은 여러분도 자녀가 크지만 대치동 막 이사 가고 하잖아요. 하는 이유들이 그 이제 그런 열정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삶을 표출하는 방법이 자녀들을 통해서 해왔잖아요. 자, 사임당 시시 왜 유명합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이태계 선생이잖아요. 저 이태가 이율곡 선생이잖아요.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가 사임당 시시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도 사임당은 이제 집이 강릉인데 친정이 워낙 잘 살고 그 집에서 딸이 외동단에서 가르치고 해서 시서화에 다녀겠습니다.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림을 내가니까 이제 사임당 신시란 이름으로 남아있고 원래 이제 시댁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이율곡 선생이 파주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여수에 가보시면 이제 혹시 이제 자당이 임난때 와서 계시던 집은 그게 유업이 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시던 총회 면시가 쓰시던 무시의 법수 집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쓰시던 지구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했던 위대한 인물은 늘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율곡을 키워낸 사임당 시시, 불을 끄고 떡을 썰어 아들을 명필로 만들어준 한석봉 어머니. 대단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글을 쓰시겠습니까? 예? 아버지는 이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설픈 글 쓰다가 자기 아버지 글씨를 배웠으면 한석봉 나왔겠습니까? 어머니가 불을 끈 상태에서도 똑같은 그 이제 떡을 쓰는 그 솜씨가 아들로 하여금 큰 교훈을 줬잖아요. 지금은 요즘 떡 안 쓰잖아요. 다 사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때도 초계변시 얘기가 나오는데, 초계변시 이순신 장군 유명한 거는 난중일기라는 자기 일기를 남겨놨잖아요. 일기를 남겨놨는데 난중일기에 정확하게 계산하면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 계산해 봅니다. 어머니 얘기가 156번. 156차례 어머니라는 얘기 나오지 않고 천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 딱 한 번 나옵니다. 156대 1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어머니지 아버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름은 있긴 하지만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산 난중일기에 어머니 얘기는 156번 나오고 아버지 얘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천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진짜는 우주산 진짜니까 어머니를 천지라고 늘 표현했습니다. 천지.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천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존경을 했다는 그런 얘기되잖아요. 이제 오늘 간략하게 보면 근선동 시절에 이순신 장군 집은 이제 중종 때 자기 선조가 국상기간에 잔치를 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그 공무 징계기록부에 해서 이 집은 당분간 과거 응시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과거가 유일하게 출세 세상에 나가는 길인데 맡겼으니까 못했잖아요. 두 대에 걸쳐서 과거를 못하는 집인데 이 문제를 어머니가 풀었습니다. 이순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느냐. 은문으로 진정서를 임금한테 내서 동사무소나 군수한테 낸 진정서가 아닙니다. 임금한테 의문 한글로 그 당시에는 한글을 한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으로 진정서를 내서 임금이 보고 그 말 맞다. 일리 있다. 풀어라. 그래서 이제 과거 응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2대에 걸쳐서 과거 못 받은 집안으로 서울 시내 아까 집 보면 근천동이면 이제 4대문 안에 살았거든요. 4대문 안에 사는 당당한 그러니까 집입니다. 그다음 조금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경제도 그렇고 시골이 낮으면 4대문 바깥에 살거든요. 그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에 제일 핵심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 저 집은 과거 응시 자격도 없는 집이라는 이미 2대에 걸쳐서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는데 여기 있으면 응시 자격 얻었더라도 뒷얘기가 있다 라고 해서 과감하게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그게 첫 번째 이사입니다. 3번 살았으니까 2번만 이사 가면 되잖아요. 첫 번째 그거 맞습니다. 그거 갔던 게 아산입니다. 자기 친정 곳입니다. 친정이 살기가 훨씬 나서 소개 변시 집이 거기 이사를 가면서 자기 이제 둘째 아들 하나 셋째인데 이순신 셋째인데 셋째 아들이 무과를 응시할 수 있는 대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순신은 32살 때 과거에 합격을 했거든요. 요즘 생각하면 32살 많은 것 같지만 그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았으니까 그 이사를 해서 했다는 시절. 그러니까 서울 근천동 시절에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1천 한물이라고 생각. 두 번째 아산 갔습니다. 아산 가서 첫 번째 했던 이별이 아들을 든든한 집에다가 상가를 보냈습니다. 상주 방식집. 그 이순신 장군의 장인 방진이라는 분은 우리 조선 10대 명궁에 드는 활을 잘 쏘는 분입니다.
팔을 잘 쏜 분인데 그 집에 외동딸이 있었어요. 있고 아산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집이었어요. 그 집 외동딸한테 어머니가 주선을 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 간다는 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장인 집에 가는 거잖아요. 네. 장인 집에 가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성을 걱정 없잖아요. 아산서 제일 부자 집. 네. 그리고 이제 장인 집에 가는 게 그 당시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 있으면서 이제 아들을 놓고 이제 가족을 이제 만들기 시작, 저 가족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순신 집이 이제 커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저 장가 보내는 게 아니고 아산의 제일 부자고 이순신의 장인은 마지막 벼슬이 보성 현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전라도 보성 현감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다가 누구를 중시내비로 집어넣었는데 하면 이준경이라는 영종 때 영의정 하시던 분입니다. 동구 이준경 선생한테 저 집에 청을 한번 봐라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전직 영의정 영의정이 가서 야,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지라고 하니까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처럼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전략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외동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든든한 배경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집은 이제 문과 집안이거든요. 문과 집안이니까 문과 어렵다 시험 문과로 전향해라 해서 문과로 바꿨습니다. 원래 이수진은 문과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문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지 않으시면 얘기 들었잖아요. 남중일기라는 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처럼 한글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보라고 한글로 만들어 한자로 다 썼습니다. 한자로 문과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 일기를 쓸 수 있어서 그 일기의 기록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서 그 임당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의 현실과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아산 시대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이 이제 과거 벼슬을 했잖아요. 벼슬을 하고 첫 번째 함경도 갔다가 그다음 서울 있다가 그다음 이제 정읍 현감으로 가서 계시다가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1990년대 임진왜란 나기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요한 포스트 보내자. 그때는 제일 주요한 포스트가 북이 아니고 남이었습니다. 북은 여진족이니까 별것 아닌데 남은 외국과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언제부터 강했냐 하면 사실은 고려 때부터 강했습니다. 고려 때부터 강해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울 적에 일본 고려가 왜 망했냐라고 하면 고려의 외국의 침입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제도의 문화라든지 토호의 횡행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외구가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우리가 외구라 했지만 일본이 고려 중력부터 우리보다 힘이 셌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세면 거기는 일본은 문인사회가 아니고 무인사회입니다. 무인사회니까 무인들 사회에서는 제대로 무인 대접을 받으라 그러면 해외 원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해외가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숱하게 많은 외국들이 다녀가서 그것 때문에 고려가 망했다 해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 와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문과에서 문과로 정리하고 든든한 이제 배경을 가진 두 번째 이사간지 보였습니다. 이 제비로서 내가 세부에서 3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아산서 있다가 이 양반이 이제 여론이 함경도에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전라도 여수로 가서 삼도 수군 통제가 되기 전에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수군 절도사. 좌우 하나는 좌우도로 하잖아요. 좌우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서울서 바라봐서 좌우입니다. 서울서 바라봐서 좌우. 서울서 임금이 계신 자리를 봐서 이제 좌우로 하니까 전라도를 절반을 나누어서 좌측을 맡았잖아요. 좌측을 맡고 우측은 이제 서해 쪽이고 좌측이
그 여수에서부터 여수 순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죽은 전도사한테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남해 해안경비사령부 이런 남해 경비사령부 해군도 지금도 남해 경비사령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기 이제 장군으로 가시던 게 세 번째 이상 갔다. 그래서 거기 가서 헌일을 했습니다. 이수신 어머니가 훌륭한 분들 뒤에는 또 훌륭한 어머니가 꼭 있다 하듯이 안중근 어머니가 안중근이 집에 왔을 적에 얼른 나가서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라고 얼른 쫓아냅니다. 힘드는데 좀 쉬어가라 합니다. 빨리 가서 그 나라 지역이 이수진 어머니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또 예루민을 죽였잖아요. 네. 죽이고 형무소 있었습니다. 형무소 있을 적에 자 나중에 1심에 요즘처럼 1심에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상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상고하지 마라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목숨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니까 상고해라라고 하는 게 일반 어머니는 상고하지 마라. 네가 당당한 일을 했는데 그 언젠간 한 번 더 죽는 그 목숨을 건지려고 치사하게 상고해서 그 뜻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실제 이런 생각해 보시고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 자가긴 한데 상고해서 조금 더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강단의 어머니가 안중근 어머니였습니다. 이수진 어머니도 자 보니까 여수에 있어서 아들 여수에 왜 갔냐면 자기 집에 아산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른 이제 그 작은 아들도 있고 이수진이 셋째인데 둘째는 먼저 죽었고 첫째도 다 죽었으니까 그 위에 이제 대가족들이 있습니다. 혼자 여수 가셨어요. 혹시 여수 가서 이수진 어머니 계시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하 직원의 집을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계셨습니다. 혹시 이제 여수 가시면 이수진 어머니 계신데 한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데 아들이 거기 가시니까 따라 내려갑니다. 밥 해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가 계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러 가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기도해 주는 방법이 물 떠놓고 했잖아요. 정황수를 언제 뜨는지 언제 몇 시에 뜨는지 정갈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저녁에도 하시던데. 저녁에 저녁에 4시 또 저녁에 자정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자정. 자정이라는 개념이 자시가 11시. 11시부터 밤 1시까지잖아요. 예. 정이라는 거는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정이니까 밤 12시입니다. 밤 12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의 에너지가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게 12시부터 땅에 내려옵니다. 기운이 어디로 가느냐? 제일 낮은 데로 갑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12시에 하늘 내려왔을 적에 뜬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4시 뜨면 다 따뜻하고 그 이제 정화수를 뜬다는 것은 사실은 자정에 가서 하늘에 내려온 에너지가 물에 딱 있을 적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 에너지를. 근데 내용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거는 의미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에너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해도 되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여수 고음천에서 내려갔던 이유가 고음천이 마을 이름입니다. 이수진 어머니가 아들 기도해주고 내려갔습니다. 혼자. 며느리하고 다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잘 살았으니까. 아까 살던 집이 있는데 혼자 기도해주러 갔거든요. 가서 정화수 떠놓고 잘 되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맹자 어머니 3번 해서 맹자를 만들었듯이 이수진 어머니 서울서 아산을 가고 아산서 다시 여수로 가고 여수 가서 그래서 이제 3번 이사가 했다 해서 제가 이수진 어머니 삼천이라고 명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름 붙여놨습니다. 자 여수 혹시 다음 기회에
하실 일이 있으면 예수 어머니 계시던 가서 어머니의 정기와 사랑과 정성을 한번 느껴보시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가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오신다 해서 이수진 어머니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책이 그 하나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오케이. 예. 전에 책을 한 권 넣어놨습니다. 조선을 지킨 여성이라고 한 권씩 넣어놨으니까 제가 썼던 책인데 이순신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저게 이제 유일한 책. 뭐 조그마한 게 있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책이니까 활용을 하셔서 보시면 어머니의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서 빠르게 여러분 끝내시고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집에 인사하러 갔더니만 아침 식사 끝나고 빨리 가라 합니다.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있으셔야 한다면서 금식은 다니시면서 떠난 걸 싫어하지 않고 빨리 보냈습니다. 이게 난중기에 나왔는데 선상에 돌아오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고 바로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난중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부대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밖에서 집 방을 얻어놓고 이수진 부하 직원 정재수 장군의 방을 한 건 얻어서 거기 계시면서 아들 잘 되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이수진 장군 돌아가실 때까지도 여수에 계셨습니다. 그래가 그다음 이제 그래가 이수진 장군이 1599년에 이제 98년에 업무를 받아서 잡혀 형무소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든 당내 싸움이 있고 하니까 가셔서 저게 거기서 이제 늘 하다가 나중에 아들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올라가십니다. 86세는 부모님이 지금 86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86세면 얼마나 큰 연세입니까? 옛날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14세입니다. 남자도 14세, 여자도 14세, 14세는 개념이 14세 되면 이제 아기를 이제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세에 그 결혼을 하니까 자 계산만 해볼까요? 15세 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 아기가 다시 또 14세 되면 또 결혼하고 또 아기를 놓고 하면 30 하나 둘 되면 되잖아요. 30 하나 둘 되면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오래 살 수도 없고 환경이 나빴으니까 30세의 아기를 손자가 되니까 환갑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환갑이라는 뜻은 아시죠? 한 바퀴 돌잖아요. 60갑.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고 다음 한 바퀴 더 돌아가고 하는 게 환갑입니다. 갑은 시작할 때 갑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갑자을적으로 시작하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은 이제 86세 된 노인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형소 갔다라고 감옥에 갔다는 얘기 듣고는 서울로 가라 합니다. 여성들 배 안 태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해군에 가서 요즘은 함장이 여성 함장이 많이 있습니다. 대위가 되면 좀 많은 이제 전투함 함장을 하니까 여성 대위들이 옛날에는 지금 그럴 수 있다면 한 20년 전까지 해도 사관학교에 여성들이 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가도 딴 일을 했지 배를 안 태우고 20년 전부터는 잘 배를 탑니다. 옛날에는 어떤 얘기했어요. 배가 타면 여성이 배 타면 배가 무슨 뭐 지지부진해 그런 속설이 있었어. 지금 그 옛날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해군도 가서 이제 가끔 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성 함장들이 많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가겠다 하니까 배를 안 태워주잖아요. 80 넘은 노인이 안 노인인데 여성들도 안 태워주는데
80 넘은 노인을 태우고 가다가 일 나면 큰일 나잖아요. 배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배관을 짜서 배실을 실제 관을 짜서 배를 탑니다. 네, 대단한 강단이 있잖아요. 목숨을 던지도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타야겠다. 실제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월 13일 날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의 시신이 들은 관을 그 배에서 반게 이제 이순신과 어머니의 다시 만나겠습니다. 살아생겨서 보고 자 이거는 제출제입니다. 그 4월 13일 받고 나서 8월 6일, 8월 16일 날 이제 8월 3일 날 삼도수군 통제사 교지를 받고 8월 16일 날 명량이 일어났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산해 보면 14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보름 만에 명량에 가서 전투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그때 그 나중에 이제 명량 이긴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아들 보고 싶다고 갔더니 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시신이 온다고 해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저는 명량은 4월 13일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받고 자 이순신 장군한테는 정말 천지고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마정도 돌아가셨고 둘째 형도 돌아가셨고 이제 사이가 남았잖아요. 이제는 내 차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목숨을 어디다 던질 거냐라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했던 게 저는 그 골랐던 게 명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명량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는 어머니의 시신을 받아들고 장례도 못 치르고 다시 군으로 내려갔던 그 강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결심이 어머니의 시신을 받아들고 산소까지는 못 가고 집에 오는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장례도 못 치르고 그 당시에 그 이제 이 군인이니까 가야 되니까 장례 치를 수가 없으니까 전쟁통이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어떤 그때 생겼던 그 원한과 아픔이 큰 에너지로 바뀌어서 명량이라는 큰 전투를 이겼다. 명량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예. 명량 보셨습니다. 명량이 이제 13척의 배로서 배관 30척하고 해서 울돌목 가보셨습니까? 네. 예? 울돌목이라는 게 명량입니다. 예. 명은 울음 명자니까 돌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울돌목이. 그래서 명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은 물과 물이 이제 육지가 좁은 데를 명량이라고 합니다. 노량, 영량, 부산의 초량, 마량 그 타고 이제 물이 좀 육지가 사이에 좁은 물길을 진행한 데를 한자로 량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도 마찬가지고 명량, 마량 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가 백길로 매 3개월 하겠다고 하는 게 내관을 짜서 배에 실어간 어머니입니다. 법석고 아빠에서 안개로 8일간 투리하다가 사망하고 4월 13일 날 이순신 장군과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이거는 뭐 그렇지 없고 자 이순신 어머니가 대단합니다. 이거는 공포인데 어머니 총의 배시가 1576년 아들의 무과 급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순신과 형제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 준서 교과문서 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국보로 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땅, 어디에 있는 산, 어디에 있는 노비가 자기 집에 오면 노비 있지 않습니다. 해주도 있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주도 계시고도 계셨으니까 그 지역에는 논밭이 있고 노비도 그 살아 있었으니까 노비까지 다 갈아주는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건 자, 여기가 이제 이 총의 변시 우측이라는 개념은 이것도 뒤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저쪽이 우측이겠죠. 이쪽이 우측이니까 어머니와 남편 이정의 요소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정원 교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 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여서 뭐 하신다는데 그저 뭐 축사는 해봐야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축사 시간을 빌려서 초계배식 얘기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가능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